네, 잠을 3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제가 이 희수자연학교에는 독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부터 독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독서가 늘지가 않는 거예요. 뭐냐면 한 중간 앞에 조금 읽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썸머리 했는 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포스를 쓰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오래됐고 너무 죄송한데 오래됐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독서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앵두 원장님이 독서를 좀 리더 과정을 해보는 게 어때요 해가지고 프로 과정을 하고 리더 과정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권씩 그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 쓰면서 그거를 썸머리 하면서 또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읽으니까 이 책 읽는데 오바이트가 올라올 정도로 막 치열하게 4개월 동안 읽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막 오바이트 날 정도로 읽어내니까 그러니까 독서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싹 달라졌어. 그래서 웬만한 책들 벽돌 책도 이제 돌파해내는 실력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정체기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 1년에 50권을 읽어, 100권을 읽어. 근데 내한테 남는 게 뭐지? 내한테 이 도서가 나한테 나를 바뀌게 해준 건 뭐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얼마나 이해했나? 얼마나 내가 얘를 씹어 먹어서 나의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봤을 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낭독을 만난 거예요. 낭독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어느 천년에 이거 한 장 한 장 읽어가지고 계속 그거 한 장 넘기면서 계속 읽고 있냐. 그러면서 그건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낭독 그거는 뭐 나레이터나 이런 사람들 성우나 하는 거다. 좀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는데 제가 낭독 독서를 딱 하니까 그 독서의 정말로 진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를 바라보고 읽어냈던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언어들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그 작가가 했는 그 주옥 같은 그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고 그러네요. 독서 이게 낭독이 이런 멋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완전 불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낭독 독서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모두 안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합시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이제 그 아이들을 빌려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해갖고 저기 송상숙 선배님하고 건강희 선배님, 나비 선배님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들어오시고 한 번씩은 이제 잔다고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엄청 풍부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읽고 바로 토론을 하고 또 이제 읽고 오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읽거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게 그 자리에서 읽고 오는 부담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편하게 잠자고 일어나서 이제 읽고 나서 나누면 되는 기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마음들이 그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어려운 것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 튼튼하게 연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1시간을 독서를 하고 1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2시간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낭독을 하면서 그냥 읽기만 읽으니까 이게 버벅거리고 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 낭독을 할 수 있는 최고를 이제 그냥 저는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서해동 낭독 연구소가 연결이 됐고 거기 이제 요거 나에게 낭독 이게 이제 2세째인데 절판이 되고 이게 한 5, 6만 원에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 책이 이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자님이시고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비도 이제 요번에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이 우리
송정희 선생님은 이 영감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실력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이 마음, 오픈할 수 있는 마음, 이 영적인 그런 흐름을 준다면 오늘 정말로 이곳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강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어떤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송정희 선생님을 그래서 모십니다. 엄마 준준한 지원자 엄마 바로 다니실 때마다 엄마를 그렇게 같이 하는 눈물 나시고 그리고 옆에는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김수진 선생님인데 대구에서 오셨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송정희 선생님한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상창 힘 송정희 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준비하면 약하고 그거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준비 그거 시작. 송정희 힘. 앉으세요. 힘드셨죠? 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백승주 선생님의 이런 앞에 인사말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소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어떤 저에 대한 어떤 연관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교사시잖아요. 그런데 학생도 좋은 교사를 만나야 되지만 교사 또한 마찬가지죠. 정말 그 백승주 선생님처럼 영감이 뛰어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낭독 강의 하고 있는 낭독 심화반 기초반부터 해갖고 지금 이제 심화반 과정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승주 선생님 만나서 되게 기쁘고 또 오늘 이제 같은 반에서 이제 수강생으로 같이 계시는 우리 김수준 선생님도 오늘 오셔가지고 이런 자리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KBS 성우예요. 그리고 저는 한 10년 정도 아주 이른 나이에 20대 초반에 방송국을 들어갔고 그리고 10년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방송 생활이 외부에서 봤을 땐 화려할 것 같지만 뭐 이미 다 아시죠? 연예인들의 생활이 어떤지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 이른 나이에 갔기 때문에 제 지지 기반이 뭔가 이렇게 건강하게 딱 받침이 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어떤 내면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던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찾는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에는 그냥 무조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제가 내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아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감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10년이라는 성우 생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강원도 횡성에 살아요. 예. 귀촌 아닌 귀촌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 내가 놓이기도 하고 또 다른 환경에 놓이기도 하더라고요.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았었던. 근데 이제 그렇게 또 강원도에서 한 10년 살다가 거의 저는 뭐 성우로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네이버에 찾아봤자 저에 대한 뭐 정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성우로서 성공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은 되게 성우로서 어떤 성우보다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또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다운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다운 이야기 할 수 있고 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강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에게 낭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저만의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수정이라고 아마 백승주 선생님이 어제 유튜브 영상을 뭘 하나 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이렇게 강원도 산속에서 살다가 저는 좀 제도권이나 금융권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삶을 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과 그 월든, 해리 데이비드 서로우의 월든이라는 작품 아시죠? 저희 신랑과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쌀이 떨어질 때까지 좀 네, 제가 쌀이 떨어져야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쌀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서울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나와서 상황이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 핸드폰을 한 4, 5년 안수로 살았었거든요. 강원도 이제 들어가면서.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랑 뭐 연결고리도 다 끊어졌고,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쌀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서울로 나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던 선배님이 서혜정 선배님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라 하는 성우라 하면은 서혜정 선배님을 빠뜨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서혜정 선배님께서 저를 친구처럼 생각해 주셨고, 너무 아끼는 후배로 생각을 해 주셨고, 그러던 찰나에 서혜정 선배님이 한 2년 정도 전국의 도서관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예산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낭독 강의를 한 2년 정도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쌀이 떨어져서 이제 선배님이랑 선배님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 이러면서 찌릿찌릿 짜고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럼 정혜야 뭐 이거 보조 강사비도 조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보조 강사비가 없는 곳들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선배님 페이에서 저한테 이렇게 반도 턱하니 이렇게 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사실은 낭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낭독 강의를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는데 2년 정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처럼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삶을 살면서 만든 재료?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 내면을 돌보고 또 제 내면을 돌아보면서 만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를 열고 들었어요. 그런데 낭독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성우가 가서 낭독 강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발음, 발성, 호흡. 발음은 가, 갸, 거, 겨. 그리고 발성 야야야야야 뭐 이런 거. 호흡은 뭐 눈을 감고 복식 호흡부터 흉식 호흡부터 막 이런 얘기들을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낭독은요,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시간에 뭘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우리 백승주 선생님 강의 들을 때마다 막 쓰시고 막 이러시는데, 지금 이 시간은 낭독은요, 여러분 쉼이에요, 쉼. 그리고 교사분들이니까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아마 받는 스트레스, 적절한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조금 이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귀를 열고, 귀를 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음을 연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 이완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뭐 낭독의 낭자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책을 읽는데 뭘 돈을 주고 배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뭐 떼고 뭐 말을 벗어나서 살진 않았잖아요. 활자는 뭐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활자를 입 밖으로 내면 뭐 낭독이지. 맞아요. 그게 낭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진성을 찾는 것, 자기 목소리를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자기 이야기를 정말 잘하는 것이구나. 자기 이야기를 잘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제 어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선생님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이름이 여기 기쁨 가을 뭐 나비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무말랭이로 할게요. 저는 오늘 무말랭이로 할게요. 말랐지만 엄청난 영양가가 이렇게 아주 엑기스만 들어있기 때문에 제 오늘 닉네임은 무말랭이로 하고 닉네임을 해서 얘기를 좀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지금 떠오른 얘기도 좋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얘기에 집중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저는 나비입니다. 낭독이 쉼이라고 했으니까 저 지금 이제 쉬면서 그냥 즐길게요, 시간을.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냥 닉네임형 이름으로 가비입니다. 네, 저는 만나서 반갑고 저도 그냥 이 시간에 귀를 열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달래입니다. 저자 특강을 난생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연예인 보는 거. 나중에 사진 찍을 기회 줄게요. 되게 기념적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참달이고요. 꽃 이름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듣는 저자 특강이라서 일의 연속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편하게 앉아 있었는데 너무 충분히 이해돼요. 조금 마음을 열고 조금 편하게 잘 들어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가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수진인데요. 갑자기 닉네임 만들려고 하셔서 뭐 할까 하고 막 머리가 막 돌아갔거든요. 저는 행복이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박수 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부인이고요. 네, 새벽에 같이 독서를 나누고 낭독 독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름이 송상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닉네임이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데요. 네, 바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이 들어와도 다 정화하고 그런 넓은 마음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선생님들 너무 친근하고요. 좀 불이 좀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눈이 침침해. 네, 침침하고 요새 시력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는데, 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이렇게 열어지네요. 이게 우리 성정희 성우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지금 좀 힐링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죄송한데 새벽 낭독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외부인이신데. 네네. 얼마나 되셨죠? 새벽 낭독. 낭독한 지? 네네. 얼마 됐지? 4개월 이렇게.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이요? 네.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가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출석상을 주려고. 낭독 해보신 거 어떠세요? 일단은 그 책을 읽으면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같이 눈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 읽은 내용들이 이게 좀 새겨지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함께 이제 이거를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저한테는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낭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와 책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되게 저렴하죠. 되게 저렴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는 이제 이 책을 딱 펴면은 이건 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활자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은 이제 표면적인 언어가 있고 그 이면을 이제 표면을 넘어서서 그 이면적인 언어가 있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활자를 봤더니 표면적인 언어가 무엇이냐면 나 괜찮아라는 대사예요. 나 괜찮아.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한다면 나 괜찮아. 근데 나 괜찮아. 이렇게 돼요. 이거 어때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면적인 언어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나 괜찮아.
그런데 문장은 이 텍스트는 앞뒤로 이루어진 문장들로 이루어진 이제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독서를 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문해력일 거예요. 근데 이 낭독 같은 경우에는 나 괜찮아라는 이 서브 텍스트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제가 조금 아까 했던 나 괜찮아. 사실은 어때요? 우리 속마음은 안 괜찮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겉사람이 있고 영혼이라는 속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 텍스트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안에 있는 나 괜찮아. 아니 나 괜찮지 않아.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낭독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은 표면적인 언어를 넘어서서 그 이면적인 언어인 서브 텍스트를 찾아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봤었던 다독하고 속독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낭독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장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 이제 마침표라는 게 있죠. 이 마침표도 언어거든요. 정말 가장 강력한 언어예요. 그런데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느낌표, 뭐 말줄임표, 뭐 점점점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 물음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정말 그래? 이건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이 정말 그래? 이건 어때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래?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음표에도 어때요? 활자를 육안으로 봤을 땐 정말 그래. 물음표가 있었어. 그랬는데 문맥을 딱 보니 이 서브 텍스트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낭독을 통해서는 어떤 걸 발견하셔야 되냐면 자꾸만 내 육안을 믿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활자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작가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누군가 어느 한날 영감이 떠올랐겠죠. 그 영감이 떠오른 어느 한 사람이 이 영감에 대해서 뭔가 기록하고 싶고 이 기록을 해서 남기고 싶고 남겨서 이 메시지를 뿌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책이잖아요. 그런데 작가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경청할 때 좋은 낭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아이들 이제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제대로 경청하고 제대로 공감하고 제대로 정말 그 서브 텍스트를 찾아갈 수 있는 훈련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백선유 선생님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을 넘어서서 그 영안, 그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것이 낭독이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옆에 분. 네, 기다린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소리 앞두면 사실 많이 떨리거든요. 네, 저희 닉네임은 하늘이고요. 저 외부인입니다. 책을 늘 가까이 하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읽을 책은 정말 많은데 항상 이게 급해지면 봐요. 매일 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중요한 오늘 낭독하는 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같이 와볼래 이래가지고 제가 책에 관심은 많거든요. 그래 갈게 이래가지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진짜 영혼의 울림 낭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저도 힐링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기 책을 읽고 싶은데 잘 되지 않잖아요. 그거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낭독 강의 이제 제일 처음에 오시는 분들, 물론 이제 각자마다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백승주 선생님도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조금 이제 우선은 사투리를 쓰시고, 네. 그리고 우선은 이제 발음이 부정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스피치의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으셨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승주 선생님이 낭독에 대해서 내가 왜 낭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열정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낭독은 결국에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돼요. 특별히 막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낭독에 대한 개념, 우리가 낭독에 대한 개념 가지고 계시나요, 다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그리고 뭐 성우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배우들이 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책을 못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낭독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라는 개념, 그리고 먼저는 왜 내가 이 낭독을 통해서 낭독과 내가 어떻게 연결 지어지고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백승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제일 처음에 들어왔는데 선생님 발음이 안 좋으니까 가, 갸, 거, 겨, 아, 에, 이, 오, 우 하세요 그랬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방 발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승주 선생님이 도대체 낭독을 왜 이 강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낭독을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잘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이나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렇죠? 네. 근데 그 즐거움 그리고 그 배움으로써 내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겠죠. 분명히 이 안에서부터 그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자극이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수용을 할 때 그 자극이 나한테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선은 조금 할 수 있다면 오픈 마인드를 한 상태에서 그 왜 가장 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수용의 기쁨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안전하고 나쁘지 않다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오픈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어린이집에 그 먹는 캔디 말고 들장미 소년 캔디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낭독이란 단어는 조금 전에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우나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나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들리다시피 제 목소리가 좀 결절도 많이 있고 최근에도 너무 심하게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이제 낭독은 영혼의 쉼이라고 하셔서 그럼 나도 해볼 수 있는 문제겠구나,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 들려주는 거를 즐겨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해서 낭독을 아이들의 이야기 들려주는 거와 이으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결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해요? 일단 식도염 치료를 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역류되는 위액 때문에 성대를 계속 긁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장기침도 많이 하고 기침하면 성대가 또 다치고 그러는 원인이 그렇게 연결된다 하더라고요. 오래됐는데 의사들이 뭐 그냥 약 먹으세요로 끝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었었거든요. 지난주에 갔더니 의사 그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열심히 약을 먹고 지난주보다는 목소리가 지금 말하기도 편안하고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네. 왜냐면 원인에 대해서 좀 아셨으니까 네.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기침이라든가 왜 우리 소리 교사분들이시니까 소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게 말로 소통을 하실 텐데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교사하신 것이죠? 네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되게 안 좋거든요, 이거. 내 소리가 안 나온다고 이거 하는 거. 성대를 굉장히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게 소리가 잘 나와야 되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프리가 되게 이제 얼마 안 돼서는 이거를 꼭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것이 순간 하면서 성대를 닫으면서 성대에 무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그냥 그런 순간에 미지근한 물 있잖아요. 이런 물들을 마시면서 대부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근데 교사분들 같은 경우 강의하시는 분들은 성대가 어느 순간에 확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은요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톤을 높여서 말해. 톤을 그러나? 톤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니야. 아이들 소리를 내가 내 소리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피치가 어때요? 네, 텐션 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텐션 업된 그 소리를 우리가 소리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 속에서 살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내 정상적인 톤으로 이야기하거나 내 톤으로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치보다는 어떨까요? 더 써줘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는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을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직업군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원인도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저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늙지 않는 기관이 성대예요. 네. 네, 성대거든요. 그래서 만약 성대가 상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좋은 치료법 뭔지 아세요? 말 안 하는 거. 9번술. 그거 한 달만 하시면 저 성우 선배님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성대에 결절이 와요. 근데 결절은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그 결절이 왔을 때 우리는 마이크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기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못 넘길 때 결절은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긁는 소리까지 오면 녹음을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인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명의를 찾아가도. 딱 6개월에서 1년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용기는 되게 대단한 용기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스탑할 수 있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네. 아니 뭐 선생님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아니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시간이 나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그럴 수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소중하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예요? 내가 그 세상에 없으면 끝이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성대는 다시 돌아오거든요.